가 나는구나 둘이서. 안녕하십니까. 이리온 리서치입니다. 리서치입니다. 아니 얼마 전에 그 새로 시작한 거 뭐죠? 그 속 보이지 않나? 어? 속 보이지 않나? 속 보이지 않나?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할 거고 또 우리 이하나 연구원 남구님이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. 아,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해보고 네. 그래요. 뭐 일을 재밌으면 되죠. 최근에 이렇게 다 있으다 보면 얼마 전에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막 피카운 논쟁 같은 거 막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같이 시키고 싶어 했다면서요. 네. 좀 그건 아니지 않았나? 그래서 뭐 안 하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? 지금 분위기들은 피카운 얘기하면 그래도 약간 공감대 얻지 않나요? 네, 사실 공감 많이 하세요. 대부분 뭐 기관에서도 비중이 많이 털어진 상태여가지고 줄여진 그쵸. 상태여서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프레드를 보면 그런데 죄송합니다. 예,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돈을 푼다니까 뒤에 이제 천연연공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또 오늘 그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은데. 여하튼 그 얘기는 다음에 몰아서 하고. 예. 반면에 그래서 좋게 보는 종목이 뭐냐? 그럼 너희들은 왜 자꾸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해서 맨날 타픽, 에코프로, BM, SK 인원 없게 성공적이지 않았고. 그래도 뭐 많이 올랐다가. 네, 에코프로비엠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. 오늘 에코프로비엠 TP 또 올렸어요.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. 제가 약간 토픽 말씀드릴 때 장기 토픽과 트레이딩 바이 토픽을 되게 약간 나눠 설명드리는데 장기 토픽 중 좀 하나라고 그쵸.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파이낸셜 데이터 보시면은 PER이 2021년에 막 57배, 37배, 24배 막 이래서 너무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사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할 때 국내 기준으로 2024년까지 18만 톤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 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한 것만 보더라도 거의 뭐 최소로 봤을 때는 4,600, 많게 보면은 이제 1,200까지 늘리면은 5,200 이상 자금 조달이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5만 톤 이상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것이냐? 사실 그건 아니죠. 그래서 유럽과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반기엔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, 저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거기 또 규모까지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또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설이 되면서 계속 폰은 내려오는 흐름으로 가니까 미래 성장성을 이거는 네,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. 아직 반영을 다 안 했다 보는 거잖아. 네, 맞습니다. 어떤 것들은 성장성을 반영해서 이미 밸류가 많이 높아진 게 있고, 그렇죠.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별하냐 물어보시는데, 그래서 산업을 보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매출을 보는 거고. 네, 그렇죠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좀 봤을 때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네. 증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히려. 네, 첫 번째 증설, 그리고 모멘텀,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희 소재 쪽에서 가장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이 이제 CR 들어온다. CR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. 이런 시야는 부분도 있어요. 언제쯤 본격화될 것 같아요? 근데 이미 CR 들어오는 부분들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박 같은 경우에도 장기 재계약 들어갈 때 단가는 계속적으로 들어올까봐 지금 뭐 이익률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유지를 시킬까 그걸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. 이것도 장사인데. 예.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지는 않잖아요.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셀 업체들은 그렇고요. 그쵸. 소재 업체들은 사실 마진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있었죠. 그러니까 예. 업체 입장에서는 좀 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예. 그 PR을 할 수,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을 해야 되는 거죠. 비용을 네. 좀 줄여야 되니까. 그건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네, 얘기죠. 맞습니다. 근데
제가 이제 양극재, 제가 예전에 뼛속 시리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동박, 분리막, 뭐 등등 이제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효율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, 그렇다는 소리는 언제든지 압력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근데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이니켈로 가면서도 화재의 안정성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품질 위주로 가요. 그래서 고품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내년부터는 SK 이노 쪽 조지아주 공장으로 니켈 함량 90%짜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완전 신제품에 이게 뭐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까지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단가 압력이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양극재에서도 하이니켈 쪽에 지금 포션이 좋은 에코프로 BM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실적 좀 말씀드리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지 2페이지 표 1번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너나이티 쪽이 1분기 때는 4분기 대비해서 조금 빠졌었죠. 근데 이게 2분기 때는 또 성수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너나이티 쪽도 올라오면서 저희 EV 제외하고도 ESS 쪽도 저희 상반기 중에 굉장히 좋았습니다. 지금 ESS가 원래 기존 계획보다는 상반기에 좀 덜 들어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는 4분기 때, 3, 4분기 때, 하반기 때 제가 4분기 추정치를 좀 낮춰놓게 됐는데, 왜냐면 이때 이제 간혹 일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3, 4분기 때 그냥 지금 현재 글로벌 ESS 쪽 계획대로라면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거의 우상향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ESS 쪽 좋고 너나이티 쪽도 좋은데, EV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5 NCA 쪽이 1분기 때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2분기 때 다 올라오는 흐름이고, 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는 NCM 라인이 또 들어오고,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증설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용이 좀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합니다. 증설하면서 코스트 올라가고 하니까 그만큼 이익은 못 거두는데, 네.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마진을 많이 남길 빚이 있으니까. 증설을 해도요, 이익이 더 많이 남습니다. 왜냐면 그 그래요? 이상, 예, 여기는 좀 빨리빨리 지금 들어오고,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회성으로 이제 나갈 거라고, 감가상각비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. 이렇게 뭐 투자하고 나면 보통 원래 기존의 케미칼 업체들 보면은 상당히 이익을 제대로 벌일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. 근데 여기 외형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. 지금 만드는 만큼 그냥 바로 땡기는 거야. 네네네, 맞아요. 좋네. 그리고 여기는 선증설은 아니에요. 다 받은 다음에 후증설하는 맞아, 저번에 그 스타일이기 얘기 하셨지. 때문에, 예,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캐파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거의 돌리면 바로 100%씩 돌아가요.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설사 성장성이 보여도 뭔가 모멘텀이 너무 부족하다던가, 그러면 차익 실현이 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, 모멘텀이 너무 강해요. 지금 증설 계속되고 특별히 노이즈 없는 가운데 이제 삼성 SDI 쪽 증설 들어오고, 뭐 유럽하고 미국 쪽 발표도 아직 안 했으니까,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지면은 모멘텀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이게 간다. 전지 업체보다 재료 업체들이 낫다. 네. 저한테 말하면서 타픽으로 에코프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주가는 잘 안 움직였어 사실. 네. 갑자기 뜬금없이 금요일에 한번 쭉 올라오더라고요. 왜 그랬던 것 같아? 그냥 사람들 기다리다 산 것 같아? 아니면? 아니에요. 저희 스텔란티스라고 해서 저희 배터리 데이를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로 맞아. 이제 금요일 새벽에 했는데, 그때 사실 기대감 좀 있어요. 왜냐면 삼성 SDI랑 JV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, 이번에. 안 나왔어? 네, 그렇게 나오지는,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모나 계획을 얘기하지는 않았고요. 네,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안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거야? 그것도 이제 일부 반영이 됐었던. 약간 실망하겠네. 아니요, 아직 더 나올 거예요, 이제. 네, 그게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JV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꾸준히 올라왔어요. 꾸준히.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. 네. 관련해서. 마무리를 져주시지. 어떤 내용들로 마무리할 건가?
아, 네. 그래서 뭐 저 지금 목표 주가 28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쪽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기 퍼 47배 적용을 한 건데 이게 아마 내년으로 가면은 다들 실적 지정치가 더 업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조금 그래도 47배 너무 비싼 거 아닌가? 내년 기준으로 47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이즈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분명은 1Q보다 2Q가 좋은 거죠, 당장. 네.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습니다.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좋게 보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아요. 영업이익률이 7%대 초반인데 지금 외형 올라오면서 7%대 중반까지도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마진을 예, 고수할 수 있다는 거죠.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얘네들은 본사 그 에코프로 쪽에서 리사이클링하고 지금 수산화 리튬 가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. 양극재 업체들의. 근데 그것까지 마무리가 돼서 효율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아마 내년 가면은 7%대 후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목표 주가 오늘 또 올리고 하여튼 뭐 쫓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바이콜하고 이래야 되는 종목. 네, 맞습니다. 2차 전지에서 나왔던 탑픽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저번에 약간 부족한 부분 느껴지시면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저번에 그 바이콜 했을 때 처음에 강하게 했을 때 그 동영상 언제였더라?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게 좀 더 상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. 고민하시죠.